네, 제보자님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최근 신축을 한 논현동 빌딩이 있는데 금액을 더 낮춰서라도 매각하고 또 새로운 밸류업이 가능한 물건을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155억에 내놓긴 했는데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두 번째는요. 임대도 같이 놓는 중인데 통임대가 문의가 뜸합니다. 통임대로 주는 게 나을까요? 가격을 낮춰서라도 층별 임대로 주는 게 나을까요? 제 자금에 따른 선택의 문제지만 조언을 구해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최근에 신축을 했는데 금액을 낮춰서라도 매각하고 새로운 밸류업이 가능한 물건을 볼까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마 제보 주신 건물이 임대도 안 나가고 매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액을 낮춘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누가 봐도 싸다고 할 정도가 아니면 낮춘다고 해서 빨리 팔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최소 감정가 정도로 나와 주어야 팔리는데 물론 이 감정가보다 높은 건물들이 팔리는 것도 있어요.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감정가에 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높게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임차업종이 좋고 또 수익률이 높거나 입지가 많이 좋은 거는요. 감정가보다도 높게 팔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싼지 비싼지 못 모르고 사는 투자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금액을 더 낮춰서 팔기보다는 좀 더 보유하면서 시기를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 건물의 현재 시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지가 90평대이고요. 건물이 280평 정도 되고요. 24년 준공이고 4층에 지하 2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이 이 옆부분이 내려막길이라서 지하 1층을 지상 1층처럼 살릴 수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분이 이제 원하시는 것은 155억, 평당 1억 7천입니다. 자, 그러면 평당 1억 7천이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한번 이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은행 감정가가요. 신한은행에서 13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I 추정가, 부동산 플래닛에서 107억, 랜드북에서 110억이 나왔고요. 자, 매각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건물은 자, 요쪽 어디에 있습니다. 자, 주변에 이제 팔린 거 보니까 100억대 이상의 건물도 모아봤어요. 22년에 평당 1억 7천에 팔렸고요. 요 건물은 그 세븐 건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토지로 되어 있죠. 자, 토지가 1억 4천에 매입을 해서 현재 신축을 했고요. 자, 이 건물은 소녀시대 유리가 2020년에 아주 싸게 매입을 했던 건물입니다. 또 옆쪽으로 보니까 1억 6천에도 매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뭐 1억 2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축 건물들이 한 1억 6천, 1억 7천, 또 1억 4천 정도의 매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 현재 나와 있는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 6m 도로가 평당 뭐 1억 6천, 뭐 1억 4천, 신축해서 나온 게 1억 8천 6백, 뭐 1억 7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런 좀 안쪽에 이런 토지만 나와 있는 게 뭐 평당 한 8,900 정도에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안쪽에 도로가 좀 좁은 도로, 또 막힌 도로 같은 경우는 뭐 6천에서 1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 한 6m, 8m 라인은 한 1억 6천, 한 1억 8천에 지금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4m 도로 같은 경우는 평당 뭐 한 1억 1천, 1억 2천 정도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매매 금액은 155억에 내놓으셨는데 현재 감정가는 한 13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신축은 감정가에 다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155억이 한 평당 한 1억 7천만 원이면 적당한 시세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 분위기가 고금리로 인해서 침체 중이고 또 전체 공실인점 등이 이 매각 시기가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이 건물을 매입할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대출을 끼고 매입을 하는데 금융 리스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만일 임대가 안 들어오면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하는데 보통 155억짜리 빌딩을 매입을 하면 한 100억 정도 대출을 받거든요. 그럼 100억에 대한 대출이자 뭐 4%만 잡아도 월 한 3,30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자, 그럼 대출을 덜 받고 투자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 상당수는요,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큰 건물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이 대출보다 많은 현금을 투입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대출을 거의 안 일으키시는데, 대신 이 건물은 또 공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싸도 쳐다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요, 한 155억에는 매각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동산은 또 임자가 따로 있고 연말에 또 금리 인하 소식이 있어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 컨디션과 위치 등이 부합이 되는 회사가 있다면 사옥으로 빠르게 매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통임대로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가격을 낮추더라도 층별 임대로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추후 매도나 통임대를 생각하고 층별 임대는 좀 더 보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제 자금 여력에 따른 선택의 문제일 것 같지만 질문 드려봅니다. 사실 지금 빌딩 시장은요, 이 통임되는 시기상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강남의 신축 및 리모델링 건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통임대 또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기업들의 재정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법인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요. 지출이 많게 되니까 투자를 줄이게 되고 또 위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사를 보면은요, 사업을 할수록 빚만 는다는 파산 신청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3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파산 신청하는 기업이 늘었다고 하고요. 이 문제는요, 기업 절반이요, 하반기에 더 악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은 먹자 상권 빼고는 다 사무실로 임대를 맞추는데요. 이 기업이 불황이면 당연히 임대 시장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 지금 공실이 이 통임대뿐만 아니라 개별 임대 공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임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확대해서 보면은요, 거의 건물 한 2개 정도 띄고 하나씩 나와 있어요. 다 이 숫자 표시가요, 다 임대 공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어마어마하게 지금 임대가 나왔죠. 신사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역세권 두말할 거 없습니다. 다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강남, 서초 어디든. 일단 기업들이 좋아지려면은요, 대출금리가 3% 초반까지는 내려가야 해요. 그래야 경기가 살아나면서 소비가 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기존에 쌓여있던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서 금리도 내려가면서 그때 돼서야 이 통임대도 잘 맞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한 개층 임대를 맞추면서 좀 장기전으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한 개층씩 임대 맞추다가 혹시 사옥으로 찾는 고객이 나타나면 그때 그 임차인 명도 해주고 매각하면 됩니다. 한두 개 층 정도는 명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명도가 좀 수월한 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통임대 말고 개별 층으로 임대 하나씩 맞추다가 중간에 사옥으로 매입하려는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출구 전략으로 가시면 좀 더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예전 같았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임차인으로 제값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를 낮게 맞추게 되면은 다시 올리기가 어렵고 임대 수익률이 낮으면 결국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실이 너무 많아서 이 제값 받으려다가 1, 2년이 금방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이거라도 받자 하면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못 받은 게 너무 아까워서 못 내리는 거죠. 지금 뭐 강남 서초에 또 서울 전역에요, 이런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업 파산이 급증했다 기사 봤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매물도 엄청 쌓여 있는 것도 확인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인 것만큼 이미 또 투자해 놓으신 분들은 시장 타이밍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대도 지금 부동산 어려운 시기에 맞춰서 시세보다 조금 낮게 임대를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업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베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기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좀 더 보유하면서 시기를 기다렸다가 보는 방향으로 운영하시길 바라겠고요. 개별 임대를 맞추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면 그때 제값 받고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삼으셔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